최고의 선택지로 모두에 있다. 이 3월 교육청 시험에 맞게 도영아 준비해봐 우선. 핸드폰 보고 있잖아. 뭐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3월 교육청 시험에 맞게끔 구성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구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모의고사거든. 근데 보통 3월 모의고사가 수능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거 좀 잘 풀어보면 되는데, 내가 번호를 이렇게 좀 알려줄게. 1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에 16번부터 19번까지, 그리고 여기 23번부터 26번까지를 한 세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4번, 그리고 여기 20번부터 21번, 그리고 27번, 29번, 이렇게 두 번째 세트. 그 다음에 마지막 세트는 15번, 22번, 28번, 30번, 이렇게 구성을 해봐.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84점이야.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총 8문제거든? 84, 32 빼면은 여기 52점.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 맞으면 52점, 요거에서 좀 몇 개 틀리고 여기 다 틀리면 또 이제 이 사이에 점수가 되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요 부분은 30분 정도에 다 풀고 다 맞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요거부터 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어제 해봤을 때는 이거 다 하고 여기 11, 12, 13번 정도까지 풀고 이런 친구들 좀 제법 있었어. 다 맞고. 그러니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유형별로 좀 정리해야 될 거, 화요일 시험 대비해서 정리해야 될 거를 한번 좀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일단 한번 시간적으로 이렇게만 해보고, 그 다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준비됐어? 그러니까 확통 미적분까지 이렇게 네 문제 해보는 거야. 바로 시작해보자.
답을 좀 불러줄게. 30분 됐어요. 이제 30분 됐으니까 70분 남은 거야. 70분.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그 다음에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그리고 16번으로 먼저 갈게. 16번에 16, 17번에 28, 18번에 20, 19번에 3. 그리고 확통 먼저 불러주면 확통 23번에 1번, 24번에 2번, 25번에 3번, 26번에 5번. 이렇게 다 맞았는지 한번 점검해봐. 여기까지가 이제 52점이었어. 그 다음에 미적분은 23번에 5번, 24번에 3번, 그리고 25번에 2번, 26번에 1번. 이렇게 다 맞았어? 23번에 5번, 24번에 3번. 도희 뭐? 아니? 여기 이 문제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 11번부터 좀 더 불러줄까? 11번에 5번, 그 다음에 12번에 또 5번, 그 다음에 13번은 14번에 4번. 이제 의문사라고 하는데 5번 의문사? 5번 문제 풀 때는 이거 넓이 공식 쓰면 훨씬 빠르잖아. 그래서 x제곱 빼기 x는 2라고 놓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랑 2지?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 함수가 이렇게 0, 1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 하고, 여기 이만큼의 웅덩이 넓이 구하는 거지. 넓이 구하는 거니까 6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2 빼기 마이너스 2, 여기 3승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 나오겠다. 그치? 9번 문제 풀 때 뭐 헷갈리거나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빠르게 풀었어. 9번. 도영이 질문을 해줘야 돼. 그 11번에 디귿을 막 틀렸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11번은 괜찮아? 이 11번 11번 문제 중요한 문제야. 이게 우리 요거 나머지 70분 잡고 푸는 거 해봐야 돼. 수업 끝나고 나서. 11번 봐보면 이 VT가 3t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 3t로 묶어주면 뭐 t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위치함수도 미리 잡아놔. 위치함수는 t 3승 마이너스 6t제곱 하고 플러스 c가 붙지만 원점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기억 니은은 괜찮지? 기억은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t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 니은은 여기서 지금 4에서 운동 방향 바뀐 거 확인이 됐고. 근데 디귿을 보면 디귿은 0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가 39달 했는데 이제 이 풀이는 두 가지로 갈리거든.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냥 인테그랄 움직인 거리는 항상 절대값을 써줘야 돼. 절대값 vt 하고 0에서부터 5까지 dt인 거야. 그치? 이거를 그럼 계산한다 하면은 얘를 계산할 때는
속도가 바뀐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0, 4면은 4까지는 음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0에서 4까지는 마이너스 VTDT를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그치? 근데 4에서 5까지는 그냥 VTDT를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겠다. 그치? 아니면 두 번째 풀이는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줘도 돼.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6에서 지금 통과한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문제 5까지잖아. 5까지 움직인 거리면 5에서 함수값을 봐. 5 여기다 대입해보면 125 빼기 6 곱하기 25야. 그래서 이 부분이 5, 마이너스 25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율 관계 생각하면 여기 지금 4잖아? 그치? 4일 때 몇이냐? 저기다 또 4 대입해보는 거. 4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2가 이렇게 잡히거든. 이렇게. 그러면 5초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지금 나눠서 봤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그치?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를 이렇게 지금 다시 올라간 거야. 요만큼 올라간 거야. 이렇게. 그치? 내려갔다 올라온 거를 t에 대해서 점을 찍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내려간 게 20, 30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게 7인 거야. 그래서 더한 게 39다. 바로 이렇게 계산해 줘도 되겠어. 그치? 도영이 이거 이해됐어? 그리고 12번 문제 풀 때 내가 지금 살짝 봤는데 약간 우왕좌왕 하는 걸 봤는데, 이거 완성해야 할 삼각형과 완성되어 있는 삼각형을 보라고 했던 거 적용하면서 풀었어? 아니면 그냥 막 풀었어? 완성해야 할 삼각형이랑 완성되어 있는 삼각형을 보고 풀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 평장 수원수투 수업할 때 엄청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 그 자꾸 생각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해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12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에 속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그치? 작년 수능도 이거보다 어렵게 나왔고. 그러니까는 완성되어 있는 삼각형과 완성해야 할 삼각형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봐보면 여기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요거 봐보면 A, D, B, C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길이가 얘 다 알려져 있지. 그치? 그럼 이미 A, B, C는 완성된 사각형인 거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에 대한 정보를 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봐보면 여기 요 길이도 알려줬어. 이거 길이도 알려줬잖아. 이거 길이도 알려줬으니까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 다 결정돼 있어. 왼쪽에 있는 사각형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알고 있지. 그치? 하나, 둘, 셋. 그러면 나는 구하고 싶은 길이나 각은 다 찾을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도 이 길이 알고 있고 이 길이 알고 있고 이 각 알고 있잖아. 세 개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냥 써서 문제 바로 풀면 끝나겠네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거는. 그치? 다른 거 뭐 이적분이나 확통이나 궁금한 거 없었어? 그 20번 문제 있잖아, 20번 문제. 20번 문제 스타일 작년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빈칸 문제로 수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20번에. 이거 풀 때 뭐 혹시 좀 헷갈리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얘기해줘야 돼. 20번 아직 안 해봤지? 그 오늘 평정 부분 좀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요 책 잠깐만 봐볼까? 출정? 출정에 10쪽으로 넘어가. 10쪽. 출정에 10쪽 봐보면 10쪽에 좀 전에 풀었던 문제들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9번 문제랑 비슷했어.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11쪽에 3월 모의고사 대비한 기출문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시 읽어보고 점검을 해보면 되겠어. 그리고 이 14쪽 가볼까? 14쪽. 좀 전에 11번 문제 틀렸던 친구들 있지. 그 14쪽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고 15쪽에 수학적 언어를 바꾸기 꼭 한번 해보고 그 17쪽에 관련 문제 있거든. 그거를 오늘 좀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되겠어.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 18쪽에 등비수열 문제 있잖아. 요거는 10번 문제랑 비슷했거든. 지금 좀 전에 봤던 출정 모의고사, 결정 모의고사 10번이랑 비슷했으니까 그 덩어리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그 구조 있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 나머지 이제 준킬러이사 토픽은 그 뒤에 있으니까 이거 읽으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복습해보고 이렇게 좀 하면 되겠어. 괜찮지? 이렇게? 그러면 평정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2개 수업이 있는데 2개 수업 중에 앞에 수업이랑 우리 수업이 비슷한 거고 어제 4시 수업에서는 이 8단원, 9단원, 10단원 설명을 안 했어. 9단원, 10단원이 좀 중요하긴 한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설명을 안 했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 반은 할 테니까 9단원, 10단원 내용들 이렇게 잘 따라보고 좀 질문 있거나 어려운 점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수능 빈출 요소다. 출제 요소다. 보면 이 맥시멈 미니멈 함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어디서 했었냐면 수열에서 했었어. 수열에서 했었던 예시를 하나 봐볼게. 어떤 게 있었냐면 써보면 K는 1부터 해서 그 다음에 5까지 하고 이 AK 맥시멈 함수를 쓴다라면은 이렇게 써서 이 AX, AK 0 이렇게 잡아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거든. 이게 의미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 첫 항이 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이 2야. 그 다음이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됐다 하면은 잠깐만 미안. 네네네. 한번 해볼게. 미안 잠깐만. 네네. 해보면 여기는 뭐였냐면은 이 수열의 값과 0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자였어. 그치? 그럼 어떻게 됐던 거였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1은 1이고 마이너스 3과 0 중에서는 0이 더 크지. 0 바뀌고 얘는 2, 4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5와 0 중에서는 0이 더 크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는 거에서 배워서 뭐였냐면은 양수가 들어가면 살아남고 음수가 들어가면 죽는 늪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다고. 그냥 그거 배웠던 기억이 아마 날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비교를 한다고 하는 거를 그냥 다함수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다함수 상황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함수를 한번 써볼게. fx는 gx가 있고 이번엔 hx가 있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gx 그 다음에 hx 이쪽은 gx hx인데 얘가 hx가 큰 쪽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중에 큰 쪽 선택했지. 그치?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둘 중에서 큰 쪽 선택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의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게 gx야.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게 y는 hx라고 해보자. 이렇게 간단하면은 큰 쪽을 선택한다는 말의 개념은 이렇게 가는 거지.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이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그 다음에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이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지금 이렇게 가는 함수를 의미한다를 볼 수가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계산을 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얘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 이거 이해돼? 근데 이거를 이 맥시멈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gx 그 다음에 hx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좀 전에 했던 거를 이렇게 쓸 건데 이 맥시멈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보면 미분 불가 4개나 잡혔지. 하나, 둘, 셋, 4군데. 4군데 미분 불가. 그치? 그럼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갑자기 이 식이 쫙 등장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이거 보면 이해가 돼. gx 플러스 hx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절대값 gx 빼기 hx 이렇게 지금 써보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 gx가 만약에 hx보다 커봐. 그럼 이거 그냥 절대값 뚫고 빠져나오지. 그럼 hx 마이너스 h 둘이 사라지면서 2gx 2로 나누면 그냥 g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여기 hx가 gx보다 크면 마이너스 gx 플러스 hx인 거니까 gx끼리 지워지고 2hx 2로 나누면 hx가 살아납니다. 또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썼었던 이 함수가 이렇게 식이 표현된다는 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 gx 미분 가능, hx 미분 가능. 그러니까 여기 미분 가능끼리 더한 거니까 이쪽은 미분 가능, 항상 미분 가능인데 이 절대값 gx 빼기 hx는 미분 가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앞에 3단원, 4단원에서 했었던 부분이거든.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g 어떤 특정 지점에서 ga랑 ha랑 같지가 않아. 그럼 그 부분은 그냥 미분 가능이에요. 그치? 둘이 함수값이 같지 않은 부분은 그냥 미분 가능. 바로. 그치? 근데 만약에 둘이 함수값이 같아. ga랑 ha랑 같은 상황이라고 본다 하면은 그때는 뭘 따져보기로 했었냐면은 미분 개수를 따져보기로 했어. G'A랑 H'A가 만약에 같아. 그러면 이건 미분 가능이지만 이 둘이 미분 개수가 같지가 않으면 그때는 미분 불가다 라고 얘기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떠올려주면 되겠다. 선생님 이거 기억나? 이거 미분 불가인 이유가 얘 좌미분 개수 보면은 이건데 우미분 개수 쪽은 증거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둘이 지금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그렇게 돼서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95쪽 제일 밑에 부분에 좀 줄을 쳐놓으면 되는데 제일 밑에 줄이 이렇게 됐지? 맥시멈 gx hx의 미분 가능성은 절대값 gx 빼기 hx의 미분 가능성 판단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요것만 잘 보면 된다. 요거 빼기 함수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여를 해주면 되겠어. 문제 풀 때 이거 모르고 있으면 그냥 거의 대처가 어려우니까 얘를 좀 미리 알고 있기. 이렇게.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써보자면 미니멈 함수도 있거든? 미니멈 gx 그 다음에 hx 이렇게 놓고 봐보면 여기는 2분의 gx 플러스 hx 앞에는 똑같은데 이 뒤에가 마이너스가 붙어.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붙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붙고 나머지 부분은 절대값 gx 빼기 hx가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이거는 그럼 반대 상황인 거야. 뭐냐면은 gx가 hx보다 크면 gx끼리 지워지고 hx만 남지. 그치? 이건 거꾸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함수가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면 이번에는 작은 쪽만 선택하는 거야. 작은 쪽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이런 함수를 의미한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봐. 그래서 그 96쪽에 있는 얘기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놓으면 96쪽에 좀 전에 써놨던 거 정리되어 있거든. 그 가운데 부분에 절대값 fx 빼기 gx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나와 있지. 그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치? 97쪽에 예제 1번 한번 잠깐 풀어볼까? 예제 1번. 하나 해보고 우리 좀 쉬는 시간 가질게.
일단 이거 맥시멈 함수야, 미니멈 함수야? 미니멈. 동이 미니멈이라고 이렇게 있어? 맥시멈? 왜 미니멈이냐면은 이 봐보면 gx는 이렇게 됐지? fx 여기 x 이렇게 됐는데 이 fx가 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은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치? 여기도 보면은 fx보다 x가 작은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치? 작은 쪽을 선택한다 인 상황인 거니까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미니멈 함수는 뭐야? 미니멈 fx의 x 이 함수라 지금 볼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됐으면 망설임 없이 뭐 하라 했냐면은 두 개를 그냥 빼줘.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지금 이거거든. fx 빼기 x를 그냥 해주라고.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얘의 미분 가능성을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근데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게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 가능이 되려고 하면은 그 상황은 뭐밖에 안 되냐면은 3차 함수가 이런 형태일 때 여기에 이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딱 접하게 들어가야 돼. 요 상황. 요거밖에 안 돼. 왜냐면 이거 지금 절대값 씌워보면 빼기 함수 만들어서 절대값 씌워보면 얘 이렇게 된 함수를 절대값 씌웠을 때 얘가 이렇게 바뀌지. 미분 가능 상황이 된다고. 그치? 나머지 상황, 특히 극소극 때 가지는 상황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이렇게 통과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분 불가인 지점이 생기거든. 뺐을 때 미분 불가인 지점이.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돼. 그치?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fx에서 x를 뺀 함수가 x-a의 세제곱 형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그대로 정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f1 빼기 1은 1-a의 3승이다. 이렇게 가고 이 f1이 0이란 조건이 있었지? f1이 0이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바로 2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하면은 f4 값은 12가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 미니가 이해됐어?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쉬었다가 예제 2번도 해보고 넘어갈게. 잠깐만 쉬었다 하자.
우리 그 예제 2번 하나만 더 해볼까? 97쪽에 예제 2번 풀면은 확실히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97쪽에 예제 2번. 미니가 잘 됐어. 응. 괜찮아? 이거? 10 나왔어? 응. 됐어? 응. 이거 살짝만 마무리 해보면 안 된 친구들 있으니까 잠깐만 해보면 이 y는 x의 3승을 그려보면 x의 3승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저 k 값이 음수면 안 돼. 음수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안 되고 왜 안 되냐?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함수의 의미는 여기가 플러스라는 사실이 중요하거든. 아까 마이너스를 했을 땐 미니멈 함수였어. 저쪽이 플러스면 이게 지금 맥시멈 함수라고 바로 볼 수 있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둘 중에서 큰 쪽 선택. 큰 쪽 선택. 이렇게 지금 간다 얘기한 거. 그치? 근데 최소값 8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8이라 얘기한 거지. 8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함수값은 x값이 2가 돼야 된다. y는 x 3승인 거니까. 여기다 2, 8 대입하면 바로 k값 나오는 거야. 맞지? 33번은 힌트를 좀 줄게. 33번 끝까지 안 푼다 하더라도 내가 잠깐 힌트만 줄 테니까 요거 보고서는 각자 힘으로 해보는 걸로 할게. 이게 보면은 fx에 플러스 절대값 fx 빼기 x,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t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그치?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마이너스 x를 넘겨주는 거야. 그치? 넘겨주고 나면은 이거 그 다음에 2로 나눠줘. 넘기고 2로 나눠주면 절대값 fx 빼기 x, 여기다 2를 나누고 다시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t다 이렇게 지금 놓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 말의 의미는 2 곱하기 이거 맥시멈 함수인 거야. 맥시멈 함수에 fx랑 x 중에 큰 쪽의 함수 값을 곱하기 2를 한다가 이 좌변에 있는 함수의 의미라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함수의 의미는 y는 t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선생님 이해돼? 미니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 함수 이제 실제로 그려보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놓고 지금 그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에서 극소극대 가지는 거 미분해보면 알 수 있거든. 이렇게 가서 떨어지는 함수인데 이쪽이 마이너스 4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여기 0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볼 수 있어 함수가. 그치? 근데 y는 x가 있으면 y는 x 그래프 y는 여기 x 그래프가 있었지? 근데 이거 뭐였냐면은 다 곱하기 2하라고 그랬어. 함수를 다 곱하기 2하를 했으니까 실제로 원래 있었던 함수도 이 마이너스 x 3승 빼기 9x제곱 빼기 24x 함수도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걸 지금 봐야 돼. 이걸 봐야 되고 그래서 x도 마찬가지로 y는 2x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두 개를 2 곱하기 fx랑 2x랑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된다니까. 2를 안으로 넣어버리면 되겠지? 2fx, 2x 계산할 때 y는 2x랑 y는 2 곱하기 fx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가 큰 쪽 잡아주면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이렇게 지금 간 상황이거든. 그치? 이렇게 보면은 밑에서부터 y는 t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여기 000 하다가 여기 1로 바뀌지? 불연속인 지점 하겠습니까? 요 지점 그 다음에 여기 요 지점 여기 요 지점 요 세 군데가 불연속인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어. 교점의 개수가.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일단은 네. 몇 장은 넘은 것 같고요. 네네 잘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다 교체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아예 안 돼버리면 모를까 그냥 다 갖고 왔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배기 쪽으로 넘어가자. 배기 쪽.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함수인데 고2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근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 구간을 t랑 t 플러스 1로 이렇게 줬다고 해봐. t 플러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뭘 따지는 거냐면은 이 감소하는 함수부터 한번 따져볼게. 감소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를 본다 하면은 만약에 t가 여기 이렇게 있어. t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놓고 나면은 어딜 보는 거냐면은 이 중에서 함수값이 제일 큰 쪽 있지. 그걸 선택하라 지금 얘기한 거야. 최대값을 GT라는 거야. 이 fx의 최대값을 GT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최대값이 여기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t인 지점에 지금 이렇게 점 찍으면 돼. 이렇게. 맞지?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t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있어. 두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t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 함수 값은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감소함수에서.
그치? 근데 만약에 증가함수가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 잠깐 한번 연습해 볼까? 거기 103쪽에 제일 밑에 연습하는 부분이 있어. 103쪽 제일 밑에. 그 오른쪽 글씨 읽어보면 제발 그려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자 이렇게 돼 있지. 제발 그려봐. 이렇게 하는 거야. 보면은 예를 들어서 t를 여기를 이렇게 잡고 그냥 t 플러스 1을 이렇게 잡았다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여기 있지. 그치? 근데 점을 여기다 찍으면 안 돼. 왜냐면 문제에서 gt라는 함수에 대해서 표시하라고 했잖아. gt면 t일 때에다 체크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 중에서 큰 함수값 있잖아. 큰 함수값을 t인 지점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얘가 마치 이렇게 평이동한 것처럼 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얘를 이렇게 t 플러스 1을 분리해보면 t랑 t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있다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서 이만큼에서 큰 값은 지금 여기 있다고. 여기. 그치? 그거를 어디에 찍어줘야 되냐면은 여기다 찍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지금 찍어줘야 돼. 이 지점에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되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함수가 1만큼 음의 방향으로 평이동한 것처럼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 결론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이 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순서를 봐봐. y는 fx가 있잖아? 그러면 y는 fx 플러스 1을 그려놔. y는 fx 플러스 1 미리 그려놔. 그려놓는다 하는 거는 얘 f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x방향으로 1만큼 음의 방향으로 평이동한 거지. 그걸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쓱 그려. 여기도 지금 이게 y는 fx 플러스 1이잖아. 둘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한다 보면 돼. 큰 쪽. 이 함수값이 얘보다 얘가 지금 다 크지. 큰 쪽 선택한 거야. 둘 중에서 이쪽이 더 크지. 큰 쪽 선택한 거.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여기는 이쪽을 지금 다 선택을 한 거고 여기는 이쪽을 다 선택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그 105쪽에 그치? 105쪽에 그 Q라고 되는 부분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Q라고 되는 부분 그래프. 이번엔 구간이 좀 바뀌었어. t 플러스 1이 아니라 t-1부터 t 플러스 1까지로 되어 있거든. 거기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로 정의한다 이렇게 했어. 그 gt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괜찮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는 알았냐면은 감소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는지 알았어. 감소 증가. 근데 이제 극대나 극소가 끼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만 좀 더 해보면 되겠는데 요거 한번 잠깐 같이 봐보자. 보면은 여기서 t 플러스 1 이렇게 잡혔다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여기 있지. 여기 있으니까 얘 지금 이쪽으로 옮겨야 돼. 이렇게. 맞지? 만약에 극대가 여기 있어. 극대가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찍으려면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은 요게 지금 가장 크잖아. 그치? 얘가 가장 크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줘요. 이렇게 요 자리.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여기 극대가 딱 여기를 지나가는 상황, t가 극대를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그때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얘를 t 플러스 1 이렇게 쭉 움직인다 생각해봐. 얘가 지금 구간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일 때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 움직여서 이렇게. 그치? 근데 여전히 이 점은 계속 이렇게 직진한다라고 하는 거였어. 얘 지금 이렇게 직진한다. 이렇게. 그거 지금 여기 있는 거, 그걸 약간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 그치? 이게 지금 직진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은 이 y는 이게 fx 그래프였잖아? 그러면 y는 fx 플러스 1 함수를 하나 그려놔. 야, 지금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지? y는 fx 플러스 1 함수를 그려놓으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극대끼리 연결한 느낌으로 지금 볼 수가 있어. 극대끼리. 그치? fx 플러스 1의 극대랑 y는 fx의 극대를 연결한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럼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그럼 이제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여기 그 107쪽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정리를 해볼게. 107쪽 밑에. 107쪽 밑에 뭐라 됐냐면은 구간 t-a t 플러스 b에서의 최대값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fx 빼기 a랑 fx 플러스 b 두 개를 그려놓은 다음에 극대끼리는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fx-a랑 fx 플러스 b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좀 참고를 해보면 되겠어. 그치? 여기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이제 이런 예시를 볼 거, 어디 108쪽에 있는 예시를 볼 건데 180쪽에 108쪽? 108쪽에 있는 이런 예시를 한번 봐봐. 0에서 접했어. 접하고 3을 통과했어. 0이 있고 여기 3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 이 부분이 2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 생각해봐. 이 상황에서 뭘 볼 거냐면은 t-1과 t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gt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최소값 상황이면 이번엔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가냐? 일단 우선 이게 y는 fx잖아. 그러면 y는 fx 빼기 1 함수를 먼저 그려놔. 그 함수를 그려보면 그 함수는 이렇게 되겠지? y는 fx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1만큼 양의 방향으로 평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형식의 그래프가 y는 fx 빼기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그랬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작은 쪽을 선택한다 그랬지? 작은 쪽 한번 선택해보자. 여기서 이거 선택해.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선택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극속끼리는 연결시키라 얘기한 거야. 극속끼리. 극속끼리는 이렇게 연결시켜. 연결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둘 중에서 얘 선택.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준혁이 이해돼? 이거? 응. 그러면 뭐 해보냐면 109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해보자. 109쪽 예제 문제를 같이 해볼게.
y는 fx 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구간이 t랑 t 플러스 2 사이에서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먼저 뭘 그리냐면은 y는 fx 플러스 2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 여기 지금 y는 fx잖아. y는 fx면 y는 fx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그 그래프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여기를 이렇게 되겠지? 이만큼씩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지? 그래프가 또 이렇게 올라. 그리고 여기 4가 있을 거야. 4가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야. 이게 y는 fx 플러스 2. 이렇게. 그치? 하고 나서 작은 쪽을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작은 쪽 선택해보면 여기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극소에서 극소까지는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 극소끼리 다시 연결시켜. 이렇게 연결시키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y는 gt 함수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근데 이 2번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2번이 우리가 시험에서 더 많이 봤던 유형의 문제야. 이 2번을 해보면 2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함수가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어.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에서의 최소값을 점을 찍으라 얘기한 거거든. 그럼 그건 점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야 돼. 요렇게. 그치? 저기서부터 이렇게 최소값.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있잖아. 여기다 점을 찍어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t가 이런 데 있잖아? 그럼 그때는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냐면은 여기 파란색 선을 봐봐. 요거 있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야. 가장 작은 값 여기 있잖아. 얘를 요 밑에다 이렇게 지금 찍어줘야 된다. 여기다 이렇게. 그치? 마찬가지로 t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기서부터 이렇게 온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여전히 여기지. 점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최소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요 최소값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고 이런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잘 정리를 해놓을 수 있으면 되겠다. 이거 괜찮아? 이해됐어? 응.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풀었던 결정 모의고사 있잖아. 거기도 22번이었나? 21번? 거기에서 그 우미분계수, 자매분계수 우리 배웠던 게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 21번이었던 것 같아. 21번. 21번에 배웠던 내용들 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봐. 그치? 정리됐지? 괜찮지? 이 120조로 할게요. 그럼 120조. 이 120쪽에 양음의 넓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간 함수가 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근데 이 넓이가 만약에 이 부분이 3이고 여기가 1이야.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한번 대답을 잘 해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dx는 뭐야? 얼마야? 이거는? 얼마? 이거 0부터 2까지 fx dx 값은 얼마야? 마삼.
이 지금 함수값들이 다 음수인분이잖아. 그치? 그냥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가 붙겠지, 이렇게. 그치? 또 질문해볼까? 0부터 3까지의 fx dx는 얼마야? 요거는?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줘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0부터 3까지의 절대값 fx dx면 이건 얼마일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3인 거. 4. 3 더하기 1 하면 4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3 더하기 1은 4. 그치? 그러니까는 부호가 있는 넓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정적분의 의미를 그거에 대한 계산을 간단히 해봤어. 그치? 그 자세한 내용들은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알고 있는 개념일 거라 생각해. 그 123쪽에 있는 예제 문제 잠깐 풀어보자. 예제 1번, 예제 1번. 이나 그 123쪽? 미나 거의 다 끝나가. 됐어. 뒤에 거 조금 더 풀고 있어줘. 어떻게 틀렸어? 고쳤어? 아까 모의고사 몇 개 정도 틀렸어? 응. 시험지 한번 봐봐. 학통 다 못 풀었었나? 어떡할 거야 이거? 실수야? 이거 왜 안 물어봤어 이거? 틀렸는데 넘어가면 안 되지. 이거 여기도 지금 틀렸잖아. 평정이는 어려운 문제 푸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런 문제 좀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알려준 대로 안 풀었는데 18번 문제 여기 3 곱하기 A2는 10이다라고 놓고 A2는 4다라고 하면 더 계산 빨리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한시야 과외했어? 한시 아닌가? 4시, 6시. 그래? 그래. 그 1호센터 가기 전에 이거 틀린 문제 좀 고치고 가자. 이제 못할 거. 못할 것 같다? 네, 카를 끊어서 가야 돼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관리형 스카야? 그냥 스카야? 그냥 약간 질문하면서 안 해도 돼? 거의 일단 이거 이따 꼭 고쳐봐. 이 문제가 더 중요해 지금. 내가 봐줄게 그거 잘 고치는지. 그 답은 내가 알려줄게.
예제 1번, 예제 1번 다 괜찮아? 정리됐어? 그 다음에 그 126쪽에 두 넓이의 차에 대한 문제로 가보자. 두 넓이의 차. 이 부분은 128쪽의 왼쪽 위에 잠깐 봐볼까? 128쪽 왼쪽 위. 128쪽 왼쪽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24년도 6월, 25년도 6월, 9월 수능, 26년 6월. 그치?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13번 문제급으로 잘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요거 좀 반드시 좀 잘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되고, 이번 교육청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어. 이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뭐 이렇게 들어간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y는 4분의 1 x 3승 플러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mx 플러스 2다 뭐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fx gx라고 가볼게. 이렇게 보면은 계산을 할 때 문제에서 b 빼기 a, 여기가 a고 여기 b야. b 빼기 a는 3분의 2라고 하는 등식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를 이 교점을 알파라고 둬봐.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이제 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둔다 하면은 계산할 때 0부터 알파까지 여기에 계산할 때 fx에서 gx를 빼서 적분해야 돼? gx에서 fx를 빼서 적분해야 돼? gx가 곡선이고 fx가 다시 쓸게. 여기 y는 fx, 요거를 곡선으로 두고 y는 gx를 직선으로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뭐에서 뭘 빼야 돼? gx에서 fx를 빼야 되지. 그치? gx에서 fx를 뺀 다음에 이 함수를 이렇게 적분하는 걸로 볼 수 있다. 0부터 알파까지. 그치? 이게 a인 거야.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은 b는 문제에서 b 빼기 a에 대해서 얘기했지. b는 이렇게 이쪽에다 쓸게. 알파에서 여기다 쓰자 그냥. b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2까지인데 이번에는 fx에서 gx를 빼야 돼. fx에서 gx를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걸로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뭐 하라냐면 b 빼기 a 하라 했으니까 b 빼기 a면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계산을 할 때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만큼이 그냥 이렇게 인테그랄 바꿔줄게. 0부터 알파까지 하고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버리면 fx 빼기 gx dx 하고 플러스 알파부터 2까지에 대해서 또 역시 fx 빼기 gx dx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계산할 때 0부터 알파부터 2까지인데 함수가 똑같지. 그치?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0부터 2까지를 그냥 한 번에 정적분을 하는 게 더 훨씬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지. 이 알파 값이 뭔지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냥 빼서 정적분을 한 게 문제에서 얘기한 3분의 2다라고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정답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 만약에 127쪽에 있는 Q 문제 있잖아. Q 문제. Q 문제 그 K 값 풀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어? A는 B래. A는 B. 그치? A는 B면은 이거는 이번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곡선에서 곡선을 빼.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게 0이다라고 계산해버리면 되겠지. 선생님 그 말 이해돼? 야, 그치, 굳이 교점을 안 구한다는 얘기야. 이거 이제 수능 문제였잖아. 23년도 수능 문제. 그치? 교점을 구하지 않고 바로 그냥 정적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여기 128쪽에 있는
26년 6월 13번 문제도 비슷하거든. 그거 푼다라는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은 A 플러스 C는 B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어. A 플러스 C는 B다.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이 A 플러스 C는 B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넘겨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여기라 이렇게 보는 거야. A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 이렇게 지금 관찰하면 되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인테그랄 씌우고 전체 fx에서 그냥 3분의 1x 빼기 3분의 1을 빼줘. 이렇게. 그치? 빼서 정적분을 한다. 0부터 k까지를.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은 된다라는 걸 알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지금 첫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은 정적분 한꺼번에 한 번에 하기. 정적분을 한 번에 하기. 이에 대한 얘기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뭐 있냐면은 이 공통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 더 있거든. 공통 부분 뭐 이렇게 별표를 해볼까? 그러니까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함수가 이렇게 갔어. y는 x제곱이 있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y는 k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잡아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S1과 S2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때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치? 그럼 그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별표로 표시해봐. 이만큼 있지. 여기를 별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별표. 이렇게 별표로 보면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S1 플러스 별표는 S2 플러스 별표. 이렇게 봐도 되지. 그치? S1, S2를 각각 구하는 거는 계산이 오래 걸리지만 이건 이제 훨씬 쉬워진다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계산은 전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1이거든. 그냥 1 곱하기 k 하면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 그치? 그 다음에 이 S2 플러스 별표라고 하는 거는 0부터 해서 1까지의 x제곱 dx를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k 값이 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그치? 129 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29 쪽에 예제 1번, 예제 2번을 지금 잠깐만 풀어봐.
이거 괜찮아? 예제 문제? 다 됐어? 그 70쪽에 있는 문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 해설지니까 그거 뭐 보고 다시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수원수투 숙제도 중요해. 이제 다 체크하고 그것도 안 되고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미적분만 하지 말고 확통만 하지 말고 수원수투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할 때 배웠던 내용들 연습 많이 해보기 하고 뭐 내용 부족한 거, 그러니까 풀 거 부족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응? 아 이거 저쪽 가가지고 좀 고치고